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7월 14일 새벽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 덕분에 꽤나 상승해 줬는데요. 이 상승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추가로 더 남은 리플 호재는 없는지, 그리고 리플이 더 오르면 팔까요 말까요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차례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본론에 앞서서 과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리플에 대한 한국인의 사랑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1월에 무서운 사건이 있었죠. 박상기의 난이 벌어졌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역시 한국인의 리플 사랑을 막을 순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자료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 특이한 건 리플보다 에이다의 김치코인 점유율이라고 할까요? 요게 한국 거래 비중이 리플보다 에이다가 훨씬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중에 한국에 있는 에이다 거래 비중이 80%였다고 하면 정말 시총도 큰 코인인데 정말 한국인의 에이다 사랑도 과거엔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리플이 역전을 한 것 같지만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상황을 좀 보면 업비트의 원화 마켓에서 에이다의 비중이 74%, 업비트의 BTC 마켓이 5%에서 한 80%의 에이다가 한국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리플도 뭐 만만치 않죠. 70%가 한국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업비트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빗썸이 41%로 1위를 차지했고요. 업비트가 20%, 코인원이 5%, 더해서 한 70%가량이 이제 한국에서 리플이 돌아다니더라. 박상기의 난도 한국인의 리플 사랑은 막을 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냐? 역시나 가장 인기 있는 코인은 리플이라고 합니다. 7월 14일 기사인데요. 거래자의 23%가 한국인이다. 최근 리플이 100%가량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최근 24시간 동안 리플의 거래량을 분석해 보니까 거래자의 23%가 한국인이더라고 합니다.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 리플 거래량이 112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최근 24시간 동안요. 근데 그 중에 25억 달러가 한국 5대 거래소 안에서 벌어졌더라. 금액으로 하면 4분의 1, 한국 사람으로 하면 4명 중에 1명이 이제 한국 사람이더라. 리플 거래하는 사람이더라.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한국인 이제 25억 달러 중에서 24시간 동안 업비트의 거래 비중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무려 21억 달러, 25억 달러 중에 21억을 차지해서 전 세계 거래소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거래량으로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2위가 바이낸스, 3위가 OKX 순이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 블록체인은 한국 투자자들이 이번 XRP 급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리플의 소송은 미국에서 벌어졌어요. 한국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1위 거래소 역시 바이낸스죠. 홍콩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엄청난 급등, 100% 급등한 건 한국, 그것도 업비트에서 벌어진 일이다. 굉장히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난 24시간 동안 리플 거래량 전 세계에서 보면 112억 달러가 이제 거래가 됐는데 그 중에 한국에서만 25억 달러였다. 4명 중 1명이 이제 한국인이었다. 한국 중에서도 업비트가 21억 달러로 이제 세계 1위 거래량을 차지했다. 한국도 대단하고요. 업비트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이제 의견을 좀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냥 만들어 봤는데요. 미국에 달러가 있다면 한국엔 리플이 있다. 그래서 XRP가 상승을 하면요. 제가 볼 땐 한국의 GDP 상승 효과와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한국인 직장인들의 월급이 늘어나는 효과다. 왜냐? 전 세계 1위 XRP를 가장 많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XRP가 100% 이렇게 올라버리면 한국의 당연히 GDP 상승 효과 덕분에 이제 지갑이 두둑해지겠죠. 그래서 뭐 쇼핑을 한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뭐 부동산에 대한 빚을 갚는다든지 엄청난 GDP 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인에게도 유리한 리플 가격을 올려줄 추가 호재는 없는지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미국의 재상장이 되겠죠. 아직까지 리플이 미국에서 이제 사고 파는 거래소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민이나 코인베이스는요, XRP 재상장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든지 이제 바로 제가 영상을 찍는 게 7월 14일 오후 8시인데요. 언제든지 이제 재상장 가능합니다. 왜냐? 돈 벌어야 되니까요. 이미 크라켄과 크라켄 프로, 크립토닷컴, 바이낸스 US, 그러니까 미국 거래소들은요, 속속들이 XRP를 거래를 이제 재개하고 재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도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 공화당 하원 의원 중에 한 명도 XRP 판결이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법으로 만들자. 그래서 리플은 증권이란 말 못하게 하자. 으쌰으쌰. 이제 요것도 역시 호재겠죠. 그리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XRP가 증권이라고 친다면 SEC가 이제 증권이라고 공격했던 코인들 엄청 많잖아요. 이더리움, BNB, 에이다, 솔라나, 매틱, 아톰, 파일, 인터넷 프로토콜, 그리고 그 외에도 플로우도 있고, 니어, 엑시, 인피니티 등등 또 다 증권이 아니지 않냐. 좀 상식적인 선에서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 가장 큰 호재가 있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그건 뭐냐? 일반 대중들이 이제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주식하는 분, 부동산 하는 분,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이제 너도 나도 리플 어떻게 사야 되냐면서 우리들한테 물어본다면 그때가 이제 엄청난 호재다. 그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SBS 뉴스에서도 암호화폐 떡상 신호, 미국 정부의 승소 이런 기사가 떠도요. 그렇게까지 조회수가 많이 높아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긴가민가 하고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 리플이 크게 올랐을 때를 생각을 하면요. 2년에서 3년 가까이 바닥을 박박 기다가 마지막 한 달, 길어봤자 2달 내에 엄청나게 거의 매일같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2달까지도 안 갔던 것 같아요. 보통은 한 달 정도의 엄청난 떡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 내내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는 안 나왔지만 일어나 보니까 600원이 1100원 됐다. SEC 소송 승소에 100% 폭등. 요런 기사를 한 달 내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 리플 어떻게 사냐고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럴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자들도 긴장을 해야 된다. 보통 한 달 정도 폭등 기간이 있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좀 매도 타이밍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잊고 계실까봐 하나의 또 좋은 추가 호재를 말씀드리면요. 기업 공개 IPO라는 게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리플 CEO는 계속 IPO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SEC와 소송 끝나면 IPO 할 거다. 작년에도 얘기했었고요. 올해 6월에도 또 얘기했습니다. 리플이 성장해 나가면서 상장도 검토해봐야겠다. SEC와 소송 끝나면 바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송이 끝나진 않았지만 판결이 조금 윤곽이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IPO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요거 성공하면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형 가상자산 회사 상장으로 코인 시장 전체의 훈풍을 불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정통 이제 코인 회사 중에 나스닥 상장된 곳은 코인베이스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거나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거나 요런 기업들인데 이제 코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장이 된다 하면 일반 대중들에게 또 하나의 좋은 옵션을 줄 수가 있죠. 일반 대중들은 주식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론이자 결론에 왔습니다. 추가 호재로 리플 가격이 더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식상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상황과 성향이 달라서 결국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그럼 뭐가 상황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다른데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투자 성향이 일단 태어난 게 다릅니다. 공격적인 분들이 있고요. 보통 남자들입니다. 보수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고요. 평단이 높은 사람, 탐욕에 산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 엄청 공포 때 산 사람이 있겠죠. 또는 여윳돈으로 투자한 사람이 있고 빚으로 투자한 사람이 있겠죠. 거액을 묻은 사람, 소액을 투자한 사람, 현역으로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사람, 은퇴한 사람,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답이 다 다릅니다. 일단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유 있는 사람은 홀딩할 수 있겠죠. 여윳돈으로 한 사람 또는 현역
뭐 월급을 따박따박 받다든지 아니면 평단이 낮게 공포 때 산 사람들은 뭐 팔든지 뭐 사든지 아니면 장기로 홀딩하든지 선택 여유지가 넓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런 분이 있다고 쳐봐요. 급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생활비가 없거나 빚으로 투자했거나 뭐 1년 뒤에 이사를 가야 되거나 병원비를 내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금 1,000원, 리플 1,000원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일부 익절 하셔야죠. 급전이 필요한데 물론 이분들도 장기 투자하고 뭐 2,000원, 3,000원 가는 걸 보고 싶겠지만 급전이 필요한데 어떡하겠습니까? 10%든 20%든 50%든 익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공포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겠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서 SEC 소송하고 뭐 FTX 이런 공포심에 남들 다 도망갈 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넓은 선택지가 있겠죠. 뭐 사도 되고 뭐 팔아도 되고 아니면 홀딩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냐? 방관자입니다. 노력 안 합니다. 공부 안 합니다. 그냥 저 위에 탐욕에 샀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돈은 없고 뭐 하고 싶은 건 계속 하고 싶고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원금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손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무슨 얘기냐? 지금 나한테 세팅된 현재 상황은요. 과거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이미 상황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조언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포에 사세요 했어요. 근데 돈이 없습니다.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 오른 것 같아요. 한 2,000원 됐어요. 이제 파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2,500원에 이미 사 있어요. 평단이. 의미 없다는 거죠. 누가 손해보면서 팔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제가 써보니까 조금은 유용했던 분할 매도하는 팁은 있어서 요거는 한번 소개를 다시 해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우량 코인을 제가 샀다고 해봐요. 리플을 샀다고 쳐보겠습니다. 저는요. 2개 거래소에서 삽니다. 2개 거래소에 보유를 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A거래소 업비트에서는 제가 조금 탐욕에 샀습니다. 좀 공포심에 샀어야 되는데 약간 이성을 잃어가지고 탐욕에 샀어요. 리플 평단이 2,3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돈이 딱 떨어졌네요. 더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하면서 알바도 뛰고 하면서 열심히 모았어요. 그 돈으로 이제 비거래소 예를 들면 코인원에서 계속 퍼드 때마다 조금씩 공부하면서 산 거죠. 리플이 뭐 한 80원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사 모은 게 680원입니다. 비거래소에서는요. 근데 뭐 400원, 뭐 450원 갔다가 현재 뭐 1,000원, 뭐 1,500원, 2,000원 갔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 적당한 분할 매도라는 거는 결국 뭐 급전이나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안 팔면 좋은데 약간 급전이 필요해요. 뭐 1년 후에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비거래소에서 팔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 팔면 되겠죠. 왜냐?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왔으니까 기분 좋게 팔 수 있겠죠. 대신에 A거래소는 엄청 폭등을 해서 2,000원이 되더라도 파란색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기분 안 좋아서 안 팔고 싶을 겁니다. 나중에 뭐 2,500원, 3,000원 가면 빨간분 들어오면 그때 파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요 팁 나름 뭐 그렇게 무리 없이 좀 기분 좋게 분할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영상을 마무리하자면 투자는 어렵고 정답도 없으며 과거의 투자 활동이 현재 내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누구의 조언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투자 원칙을 정립해 가면서 다들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